자, 연휴가 끝난 화요일입니다.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 어두워. 비가 온 다음 날이라 축축하군요. 아우, 가슴이 아프지? 응? 내일도 비가 올려나요? 아홉 시쯤이라서 산책하러 나온 분들이 많이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김밥이랑 저걸 먹었더니 배가 엄청 부르네. 배를 꺼트려야겠습니다.
아, S23 울트라 샀는데 유심도 아직 못 옮겼는데 이것도 빨리 옮겨야 되는데. 빰빰빠밤빰. 아, 지렁이다. 지렁이 지렁이. 확실히 밝아요. 지렁이 지렁이. 아, 이 정도 시간이면 이제 영상을 볼 사람들은 없을 테니 이제 혼잣말 떠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명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이거 뭐야? 지렁이가 또. 아, 근데 말해도 되나? 말해도 안 될 것 같은 거는 하면 안 되겠죠? 오늘 하루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뭐랄까, 어저께 동탄에 아는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 동생이죠. 동생이자 친구이자 기술 선배이자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와우. 확실히 날씨가 습하네. 확실히 날씨가 습합니다. 와우. 벌써 22 버전이라고? 22 버전이구나. 자, 옆으로 돌아서 초당역에 도착. 귀뚜라미도 울고 있고요. 무슨 얘기를 할까?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네. 그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명지대학교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 맹꽁인가 개구리인가? 오, 개구리. 개구리. 학교에서 꽤 많은 연구개발 일을 했고요.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명지대학교 우리 연구실 또 제 스승님 너무 대외적으로 안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엄청 막 짜증이 났어요.
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진짜 자기 본업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사실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뭐 제 기준에 속칭 실질적으로 업무적 성과를 내는 사람, 실무자, 리얼 실무자, 이런 사람들은 성공이랑 좀 거리가 있어. 유명하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대체적으로 연구개발도 널리 알려진 유명한 뭐 교수님이나 연구실을 보면 학교 네임밸류, 그게 좀 제일 크고요. 아니면 어떤 교수님, 이런 게 좀 더 크고. 근데 그거 잘 보면은 정말 순수하게 연구자로서의 명성인가, 저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뭐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여튼간에 나는 우리 교수님이나 연구실의 수준, 연구하는 것들이 꽤 난이도가 있고 매우 업무 친화적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연구실 같은 경우는 물론 연구 주제만 잡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국가과제 같은 거. 근데 중소 중견기업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이시고, 그러니까 실제 환경에 있는 것들, 사업장 영역에 있는 것들, 이걸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연구실이 힘들어. 그냥 단순하게 주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쓸 수 있는 제품 그 근처까지 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학생들이나 교수님이 힘들겠어요. 그만한 대우를 받느냐? 한만히 봐도 그만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엄청 짜증나요. 우리 교수님 내가 7년이나 모셨고 지금도 연락드리고 있지만, 참 이게 정말 이상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노력이라는 걸 하긴 하겠지만, 진짜 교수님계에도 보이지 않는 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짜증 엄청 납니다. 제자된 도리로. 또 막상 내가 우리 교수님께 이런 얘기 드리면 교수님께서 별 신경 안 쓴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참 우리 교수님 참 너무 일만해. 너무 정치색이 없어,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는 정치하는 교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너무 없어도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적정한 타협과 중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은 적극 실무 쪽에 가 있어요. 너무 실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안쓰럽고 바꾸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2017년인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료가 쌓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죠. 제가 학교 온 계기서부터 해가지고. 저는 우리 교수님 되게 좋아합니다. 교수님 단점이 없냐? 물론 교수님 단점이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단 수많은 장점이 더 눈에 띄는 분이시거든요. 인간적입니다. 술도 좋아하시고. 술을 드시면 안 되는데 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참. 술 먹자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수님한테. 그런 사람들 다 혼내키고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술 드시느라고. 그런 자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가 쌓이고 하다 보니 그런 연구실 환경적인 것도 있었고, 좀
너무 이제 자료가 쌓이다 보니까 정리도 안 되고 내가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진짜 2013년도, 14년도, 15, 16년도에 진짜 1년에 6개씩 했어, 과제. 교수님이랑 둘이서. 와, 그때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아찔하네요. 정말 미친듯이 회로 설계하고 PCB 만들어서 실험해서 결과 뽑아서 드리고, 교수님이랑 회사에 발표하러 다니고, 진짜, 그때 생각하기 싫다. 어떻게 딱 운이 그때가 그 상황이었어요, 여튼간에. 여튼간에 그래서 유튜브는 사실 무슨 목적 있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던 일들 정리해서 내가 다른 일들 설명할 때 쓰는 자료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한 지 벌써 이제 5년, 거의 8년 가까이 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름아름 회사들에서 연락도 와요. 그래서 요새 약간 위기를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오는 건 좋은데 인크루트는 제발. 나 나이도 많은데. 여튼간에 참 옛날 생각도 나고, 인크루트 참 몇 년 전에만 오셨어도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약간 전략을 좀 바꿨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일상을 많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상. 영상물을 최대한 많이 올려서 뭔가 업무 자료 관련된 거, 실험 자료 관련된 거를 최대한 안 보이게 하자. 그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제 히스토리 관리를 하는 거는 계속 하겠지만, 이게 너무 노출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반반 마음으로 영상 자료 많이 올리면서 이게 너무 널리 퍼지지 않기 바라는 마음. 그래도 조건 만족하면 좀 유료 구독 이런 거 되면 좋겠습니다. 바꾸긴 했는데 아직 조건이 안 돼서. 원래 교육 관련된 건 인기가 없어서 영상 시청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러려고 한 시작, 뭐 그게 계기였던 것 같은데, 여튼간에 그게 벌써 8년 7년 돼간 8년 차 7년이 넘었네요. 여튼간에 뭐 그렇게 유튜브 하면서 내가 왜 우리 교수님한테 일로 또 빠졌지? 여튼간에 유튜브 한 거였고, 그래서 학교 졸업은 2000년도에 했는데요. 학교 졸업하고도 교수님께 매주 토요일 미팅에 참석하고 찾아뵙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수님 뵈러 가요. 얼굴 뵈러. 연구실 뭐 하나 구경하러 가요.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가서 가끔 설명도 드리고,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드리고 그러고 있고요. 여튼간에 좀 뭔가 횡설수설하는데 계획성 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서 횡설수설하네요. 어떻게 우리 교수님 좋다, 우리 교수님 좀 더 건강 챙기면 좋겠다 하고, 좀 더 유명해지면 좋겠다, 연구실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우리 연구실이 참 잘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은 사실 외부 업체와도 좀 힘들긴 해요. 지금 이미 현대종합금속에서 박사장 학생 3명인가 2명인가 그거 가져갔지. 지금 우리 용인전자도 박사 산학장 학생 2명 해놨지.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석사 올라오는 애들은 LG마그나에서 4명이가 싹 쓸어갔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딴 회사도 1도 더 못해. 지금 연구실도 일 막 넘쳐나가지고.
저는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요, 전력전자 분야를 에너지 기술, 환경 에너지 기술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제어하는 분야. 그러다 보니 전기차를 포함해서 뭐 일반 발전이라든가 뭐 ESS라든가 뭐 가정용으로 치면 조명, 충전기, 뭐 배터리, 뭐 이런 거 모든 거, 전기로 움직이는 그 모든 것, 이게 다 저희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 연구실은 참 비전이 좋다, 뭐 그런 거고요. 특히 이게 모든 게 다 배터리가 발전하면서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원분들이 전력전자 연구실에 오면 좋겠어요. 뭐 꼭 명지대우라는 건 아니고, 뭐 훌륭한 연구실 많습니다. 저희가 아는 교통대학교 이재범 교수님이나 국민대학교 한상규 교수님, 인천대학교 윤한신 교수님도 좋고요. 또 명지대학교 또 이룬 교수님. 이룬 교수님은 올해 연구년이라서 미국에 계시긴 한데, 진짜 실무의 최첨단, 선봉장에 계신 분들, 정치색 1도 없이 정말 연구만 하시는 분들, 진짜 끝내줍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들 중에 이분들이 최고예요, 최고. 이런 분들 연구실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어요. 여튼간에 뭐 연구실 홍보나 자랑은 아니지만, 명지대학교는 좀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명지대학교는 멀쩡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명지 학원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이 좀 가진 학교의 불을 풀어야 되는데, 물론 학교 자산을 함부로 팔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놓기는 싫으니 자꾸 명지대학교가 뉴스에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거죠, 저기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뭐 이해는 해요. 원래 또 가진 분들이 사기업이란다. 사학을 차려서 만든 곳이다 보니, 그래도 이왕 교육 있고 하니까 좀 잘 되면 좋겠어요. 또 이런 얘기도 좀 하게 되네요. 뭐 하다 보니 여기까지 또 오네, 얘기가. 그리고 전자전기과는 학교 정책상으로 좀 실험 실습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 모시고 1인 1교재로 해서 진짜 솔더링 엄청 많이 시켰는데, 근데 또 제가 쑥 빠지니까 거기서 발전을 못해. 더 난이도를 올리거나 더 많은 실습 교구를 활용하도록 수업이 돼야 되는데, 학교가 그걸 좀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 학교가 타 학교 대비 장점도 가질 수 있고, 실습 많이 하면. 왜냐면은 제가 요새 이제 신입 직원들 이렇게 입사 면접 이런 것도 보잖아요. 사실 저는 성적은 잘 안 봐요. 성적보다 자기 해당 학과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느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는지,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외로 학교에서 누가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전자전기면 와이어 스트리퍼 정도는 좀 쓸 줄 알아야 근데 그거 못 쓰는 분 진짜 한 100명에 99명 정도 돼요.
뭐 전자니퍼나 저번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기본 공구들 이름, 플라이어, 롱노이즈 뭐 이런거. 플라이어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벤치라고 부르는 거, 일반 전자벤치, 강선 벤치, 응? 그리고 평플라이어, 스냅링 플라이어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플라이어 그 하나에 얼마나 많은 공구가 있는데 다 전자전기에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진짜 1도 몰라. 다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벤치라는 용어는 일본어라서 쓰기 싫어하는데 플라이어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공학이면, 전기공학이면 응당 알아야 할 그것, 최소한의 것, 이런 걸 기대하는 건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많다. 특히 이제 솔더링 작업. 그래서 전자전기는 무조건 솔더링 해야 되거든요. 전자회로를 조립을 해야 된단 말이야. 디버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솔더링 시키면 진짜 PCB에 구멍 납니다. 꺼멓게 거슬려 오고. 그러면 어디 연구소나 대기업 가도 욕먹거든요. 선임이 이것 좀 디버깅 하라고 시켰는데 그 PCB에 구멍 내 와봐봐요. 선임이 얼마나 빡치겠어요. 얼마나 화날 거야. 야, 이거 보드 한 장 겨우 받아왔는데 여기에 PCB에 구멍 내면 어떡하니? 막 이러면은 진짜.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런 거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게임으로 치면 유니크 스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 하는 사람, 그냥 컴공에 객체 지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리눅스 기반에서 자바나 파이썬 같은 거 말고 하드웨어 오리엔티드 된 소프트웨어, 일반 자동차나 에너지 제어 기술 쪽은 이런 거를 좀 경험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거의 유니크예요. 유니크. 사람이 되게 희귀해. 없어. 그래서 그런 거 알려면 대학원 연구실 와서 DSP나 ST사 거 암이나 뭐 좀 더 귀에 닿으면 제가 부러워하는 서강대 인피니언 지원 같은 그런 정책 같은 거 잘 활용하면 그런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 좀 배워서 오면, 잘 모르더라도 그걸 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면접에서 플러스 알파야. 무조건. 뭐 석박사면 말할 거 없고, 석박사면 뭐든지 하나는 자기가 프로그램 짤 줄 알아야지. 못 짜면은 진짜. 그리고 저거 회로도 작업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툴은 뭘 쓰든 간에, 뭐 학생 때는 좀 뭐 이거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뭐 크랙 버전 툴을 좀 어떻게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요새는 오픈 소스로 된 무료 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다운받아서 좀 써본다든가, 기본 회로도에 대한 뭐 개념, 심볼 그리는 거, 풋프린트 그리는 거, 이런 것도 조금씩 해보고 회사 와야지. 아니면 너무 저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툴만 익히면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배운 전공 지식, 예를 들어 회로 이론이나 전력 변환 회로라든가 이런 지식들을 회로로 녹여내는 게 회사 업무입니다. 회사 연구개발 업무예요.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현물로 만드는 거가 회로도거든요. 뭐 기계 설계가 됐건 전자회로가 됐건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런 걸 생각보다 꽤 안 하고 오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개인 학생들한테 이런 걸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학교 교육도 문제야. 뭐 교수님들 연배가 있어서 도입하기 어려우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일주일에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강사로 초빙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 학교 졸업한 선배들 중에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불러다가 그런 거 좀 실무 강좌 이런 거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고 그 전공 실습 그것도 확대하면 좋고. 그런 거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해. 이런 걸 안 하니까 자꾸 학사들을 안 뽑는 거라고요. 학사를 뽑으면은 실무를 시켜야 되는데 애들이 전혀 모르니까 걔네들 가르치느니 그냥 경력자 뽑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심지어 저조차도 그런 학사 애들 가르쳐 보니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힘든 게 아니라 괴로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학교 교과과정이 좀 더 실무 영역을 흡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게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뭐 어느 학교는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명지대학교는 안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재밌는 일화 하나 안내해 드릴까요? 학교 전력전자 응용 실험 그게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 때인가? 2학년 1, 2학기 때였나? 실습이 있는데 대학원 애들이 너무 솔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수님께 후 허락 받고 연구실 비용으로 PCB 땜질 연습하는 키트 만들어 가지고 진짜 1인 1교습 엄청 시켰거든요. 매주 시켜서 매주 했더니 나중에 교수님이 좋아하시는데 교수님이 나중에 다른 교수님이 환기가 안 돼가지고 연기 때문에 죽겠다고. 와 근데 바로 그 다음 학기에 그 납 염기 제거하는 흡입기 있거든요. 학교 거 엄청 비싼 거. 야 그걸 다 깔아주시더라고요. 역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저 같은 사람이 빠지니까 또 그런 똘끼 넘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학교에서 뭐 교수도 아닌데 그런 할 만한 위인도 안 되고 가서 막 이거 하자고 하기도 어렵고. 여튼간에 나중에 좀 여력이 되면 우리 교수님 꼬셔가지고 좀 빡시게 실습하는 거 좀 해야 된다고 막 말씀드리고는 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 교육이요, 특히 공학 쪽은 다음처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쓸모없는 교양 과목 다 없애야 돼요. 특히 인문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삼과 철학 뭐 어쩌고 저쩌고 운동 교양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진짜로 정말 쓸모없는 교양이 너무 많아. 삶에 도움이 되고 감성적인 거에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1도 도움 안 돼. 제가 봤을 때 대학교 공학은 4년 내내 언어 무조건 교양이 넣어야 됩니다. C 언어가 됐건 파이썬이 됐건 자바가 됐건 하드웨어 오리엔티드 뭐 컴파일러가 됐건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4년 내내 오자마자 C 언어부터 계속 4년 동안 가르쳐야 돼. 무조건. 아두이노가 됐건 라즈베리 파이가 됐건 TI가 됐건 ST가 됐건 마이크로비트 됐건 업체들 협업 같은 거 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소프트웨어 하는 거 4년 내내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조건 4년 내내 실습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진짜로 진짜 실습 있어. 여기 아닌데
절로 가야 되나 보다. 무조건 실습 있어야 돼요. 뭐 최소한 기본적인 공구 다루는 거부터 케이블 하는 거, PCB 조립, 3D 프린터, 기구 조립, 기구 설계. 기구 설계 특히 배워야 돼. 그거 아세요? 전기과 졸업자가요, 어떻게도 다루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망인 거죠, 망. 전기과가 어떻게든 관계 없다고 생각해. 큰일입니다. 사고가 이미 그렇게 되어버려가지고. 관계가 엄청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학과 불문하고 회로, 기계, 소프트웨어 이 세 개는 교양이 됐건 전공 실습이 됐건 무조건 넣어야 돼요. 1년 내내 유지가 돼야 돼. 우선 학습 심화 과정 뭐 이런 거, 뭐 전공, 복수 전공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전공 과목 뺀 나머지는 다 이런 실습, 언어, 설계, 캐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아니, 그래야지 회사 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안 돼 있으니 자꾸 학부생을 또 안 뽑으려고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 MS 오피스 같은 거나 한글 같은 것도 이런 거 무조건 1학년 때, 그러니까 4년 내에 넣어놔야 돼. 솔직하게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특히 엑셀 같은 경우는 회사 오면은 거의 쓰는 툴이잖아요. 기초서부터 심화 응용까지 무조건 다 이런 거를 교양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양에 언어 관련된 거, 특히 C 언어 넣어야 되고, 자바나 파이썬, 윈도우 API 혹은 뭐 유니티 같은 3D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하는 거, 뭐가 됐든 간에 이거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습, 기초 공부 쓰고 솔더링하고 기계 설계 이런 거 쓸 수 있는 실습 무조건 있어야 돼요. 뭐 캐드 수업이 됐건 전자회로 조립이 됐건 전력 회로가 됐건 무조건 실습 4년 내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설계 툴, 회로 설계.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회로 설계, PCB 설계, 기초 캐드, 그러니까 기계 캐드 설계, 응용으로 3D 프린터, 3D 기기 도면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지브러시처럼 이렇게 3D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툴들, 아니면 영상물 제작 이런 거. 이게 발표 자료 때 그런 거 다 앞으로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툴들을 교양으로 해야지 기타 외에 다른 거는 진짜 하나도 필요 없어요. 뭐 대학교가 뭐 그런 것만 하는데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사 와서 그런 사람만 찾아요. 그게 사람 열받게 한다니까. 이런 거 정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거 너무 안 해. 명지대학교 학생님이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지대학교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돼야 정말 좀 애들이 현장 나가서 주눅 들지 않고 일하는 건데. 아이고, 또 욕 뒤지게 먹겠네 이것도. 그만 말한다고. 이런 거 하면서 외부 회사들이랑 협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TI나 ST나 마이크로칩이나 아니면 뭐 KEC 같은 거, 우리나라 기업체 있잖아요. 반도체 만드는 KEC나, 또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저 마이크 만드는 회사 하나 있는데, 국내 회사. 이런 회사들이랑 협업해서 학교 아카데미 교육과정 이런 거 만들어서 실무 경험을 하게 해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진짜로 꽝이거든요, 꽝. 그러니까 뭐 AI 한다고 뭐 한다고 막 해서 이런 필요한 것들을 부수 과정으로 도입하려는 것 같아요. 기존 거 손 안 대고. 아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절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임시적인 방편인 거죠. 이런 거를 정규 과정에 넣어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걸 좀 하는 회사들이, 회사란다, 학교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또 특성화 대학이 나오는 거겠죠. 뭐 삼성이랑 하는 데나 LG랑 하는 학교 같은 특수한 학교들, 특수한 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회사 뽑자마자 이렇게 일을 하지. 회사 뽑아놨는데 몇 달, 1년, 2년 훈련하다가 딴 데 가봐봐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힘들어. 이제 떠들면서 왔더니. 여튼간에 좀 학교 교육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리고 추가로 말하고 싶은 게 이제 대학교, 내가 이거는 우리 교수님께도 몇 번 말씀드려서 교수님도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던데, 이제 사람이 생명이 뭐 100세 시대, 110세대 이렇게 막 100년은 바라보고는 얘기하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그러면 생각해봐요. 정년 65까지만 생각하더라도 학교 졸업해서 최소 30년에서 40년 일해야 되고요. 이제 청년의 개념이 바뀌게 되면 어쩌면 침대에 알아 눕는 그날까지 40년이 아니라 6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평균적인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60년, 40년을 어떻게 버티겠어요, 솔직하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하이테크 기술은 더 빨리 변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대학교 나와서 회사 가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에 와서 한 10년쯤 전으로 재교육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과에 신입 그게 아니라 직장인 대상 약간 장기 교육, 예를 들어 한 학기 혹은 1년으로 주마다 수업을 받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많이 바뀌어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학교가 입학정원, 학생수 준다 이런 부분 직장인 대상 포함 이런 교과 과정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옛날 같았으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돼서 힘들었지만 요새는 온라인화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하고 교재나 교부제는 택배로 보내주고 택배로 받거나, 아니면 진짜 오프라인으로만 하거나. 그래서 이런 거를 주중 주말 나눠가지고 좀 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포함한 외국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좀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솔직히 한 회사에서, 요새 같은 시대에 한 회사에서요, 오랫동안 장기 근속하는 분들이 참 훌륭하긴 합니다만, 솔직하게 우리나라 지금 수준에서 또 발전하는 이런 사업 분야들 보면 항상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에 있는 동안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느냐, 혹은 새로운 거를 하고 있느냐, 새로운 거를 하면서 얻는 게 무엇이냐, 혹은 실패하면서 얻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즉 뭐냐면, 안전한 것만 찾아서 하려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 회사가 망한다고 봐요.
안전하게 해서 성공하고 매출 올리는 분들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겠지만, 새롭고 안 하던 거 하고 실패를 하는 사람들도 또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더 필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직장인 재교육, 저 사회인 재교육이 맞겠네. 이런 거 대학원에서, 대학원이란다, 대학교에서 이제 평생 교육 개념으로 좀 수용할 때가 됐다.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힘들다. 계속 얘기하면서 왔더니 힘들어요. 뭐 제가 하는 말에 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최근에 저도 지금 뭐 교수님 도와서 학교 강의 하나 맡고 있긴 한데, 이제 명지대 말고 다른 학교에 강의하는 지인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얘기 들어도 이게 한밀성의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관리하기 쉽고 간편하게 하려고 실습을 하기는 해. 근데 전자회로면 회로를 그리고 설계를 하고 조립하고 솔더링하고 부품 만져보고 이러는 그 과정이 수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기도 하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완성되어 있는 키트로 다 치워내버리니까 애들이 뭔가 하기는 해도 실제 회사 업무에 오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도의 개념이 낮아. 진짜예요.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위협이야. 보이지 않는 위협. 학교, 대학교, 연구실에선 진짜 기본 작업 스킬들, 기본 이론들, 그런 것들 계속 반복해서 완전 숙련시켜서 회사에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회사 가서 살지. 안 그러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있는 분들도 재교육 해가지고 무조건 하게 하고. 누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 대학교 보내봐야 가서 학위 장사하고 온다. 물론 그렇죠. 일부는 그럴 겁니다. 상당히 많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런 분들 중에 진심으로 바디 체인지가 되는, 한 영혼 체인지가 되는 분이라면 그분은 새로운 10년을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기회에 있어서 해도 또 거기서도 또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런 문화 충돌, 문화 혼재, 이런 걸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기술적인 거, 사람 교류도 그렇고. 제 생각은 그런데 그렇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니 동백역 아직 멀었나? 다리야. 비온 다음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네요. 시간이 좀 늦어서 이만큼인 건가? 더워. 땀나요.
쉬지 않고 걷고 말하면서 걸었더니 땀나. 후. 옆에 아주머니들이 가고 계셔서 봐라, 팔돌이다. 팔돌이야. 50분 넘게 이 짐벌을 들고 있었더니 팔이 저리네요. 막 알배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학교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학교 쪽에 좀 이런 교육 사업이나 좀 강의 같은 거를 좀 해볼까 하고 생각 중이에요. 교수님한테 자문 받아서 연구실 후배나 일반 직장인 대상으로 한번 좀 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생각만 많고요, 실천은 못하고 있는데 이래서 안 되는 거겠죠. 저는 사업가 체질이 아니라 에휴, 항상 생각만 많아. 이래서 안 됩니다. 또 무슨 얘기 할까? 뭐 재밌는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무슨 얘기, 최근에 관심사? 이런 거 얘기할까?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게 3세대 TI DSP 제품군, 이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이제 공부 조금씩 하고 있어요, 계속. 그 다음에 저거 3D 프린터. 3D 프린터를 좀 자작하거나 좀 하고 싶은데, 맞다, 3D 프린터 얘기하면 되겠다. 여러분 3D 프린터 아시죠? 이렇게 기구 설계해서 슬라이서로 데이터 쪼갠 다음에 3D 입체 모형물로 만드는 프린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만 봐도 우리나라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로 느껴지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3D 프린터가요, 요새 중국 쪽에서 한국에 이제 정식 대리점 끼고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크리엘러티브, 그 중국 회사.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대리점 4개나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좀 사업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알아봤는데, 본사에 문의했더니 한국에 대리점 4개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로 보니까 검색이 안 돼서 그랬지 사업체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원래 3D 프린터가요, 지금은 이제 사업적으로 구조화되고 하긴 했는데, 원래 3D 프린터가 램랩이라는 그 영국의 무슨 교수님께서 DIY로 개발한 게 시초였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근데 제가 그걸 한번 자작을 해보려고 공부를 1년쯤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작 성공한 온라인 유튜버 보면 손에 꼽는 것 같아요. 한 5분 되려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 엄청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거를 하는 분들이. 그 중에 영상물 제작해서 막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막상 영상물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구체화가 안 된 경우가 많게 보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상세한 면들이 빠져 있어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걸 막 찾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정말 인터넷에 있는 영상물이나 자료만으로 자작을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영어 능력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글은 아니야. 진짜로 한글은 아니에요. 한국분이 한국어로 된 국내 자료나 보면 뭔가 따라하기식이나 트레이닝 매뉴얼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3D 프린터를 이미 크기로 커스텀해서 내가 마음대로 프로그램 할 수 있냐?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거겠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어디 가서 3D 프린터를 얘기하면 아 그거 쉬워, 사다 쓰면 돼, 인터넷에 자료 많아, 금방 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지만 실제 해봐라, 나를 알려줘봐라, 못해. 바쁘다고 못하고 돈 없어서 못하고 시간 없다고 못해. 그런 사람은 천지 때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으로는 할 수 있는데 실제 행동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딱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개종 능력자는 정말 출중해서 이거를 혼자서 완전히 자작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비율이 아마 3D 프린터에 관심 있는 사람 비율로 따지면 1%도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도 이게 너무너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학원이나 계속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 3D 무슨 교육 자격증 이런 거 뭐 있지, 정말 자작하고 진짜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커리큘럼 가진 데가 혹은 그런 자료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진짜 단 1도 없더라. 결론이 그거였어요. 1도 없었다.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좀 그런 거 할 줄 아는 분 계시면 가서 내가 유료로 배우는 거, 저거 만드는 거 좀 배우고 싶다니까요. 그런 분이 정말 없어. 자기 혼자 하면 하지 이렇게 오픈루프로 개발된 시스템이 오픈루프화가 안 되고 있어. 스프레드가 안 퍼져요, 생각외로. 뭐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걸 꽤 느낍니다. 근데 이게 좀 확대 해석하면은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 요새 G마켓이나 11번가나 쿠팡에 보면요, G마켓에도 많던데 중국 쪽에서 물류대행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언젠가부터 엄청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은퇴하고 개인이 특정 나라의 특정 제품을 수출입하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중국어. 중국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오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주문하면 내셔널로 국제 배송이 돼서 와요. 나 이거 진짜 웃긴다니까요. 뭘 주문하면 중국에서 와. 인터내셔널, 이 발음도 안 되네. 숨차니까. 국제 배송 흰색 봉투에 담겨서 와요. 얼마 전에도 클램핑 툴 주문했더니 중국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하위 저렴한 제품들
수출을 위해서 이윤 붙여서 파시던 분들의 직업이 진짜 없어지겠다, 줄겠다, 약간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은 개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누가 개발하려고 하겠어요. 다 중국에서 물건 떼다가 팔 생각만 할 텐데. 근데 물건값은 또 더럽게 비싸.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 물건값이 되게 비싸요. 이런 고환율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비싸서 주문하기도 겁나요. 빨리 환율이 정상화가 되어야 할 텐데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요새는 알리익스프레스나 중국에서 주문하는 게 싼 게 없어요. 다 비싸요. 고가예요. AS 받기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커버 치려면 쉽지 않아요. 여튼간에 그런 면에서 유통이나 물류로 뭔가 삶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쉽지 않다. 솔직하게 쉽지 않다. 그런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비약적인 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젊은 분들이, 특히 우리 대학교나 대학원생들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특히 학부생 여러분 대상이긴 합니다만, 절대로 이유 없이 학교 쉬지 마세요. 진짜로. 뭐가 되든 간에 학교 특히 졸업한 분이시라면 원래 희망상 플랜 A, 인생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플랜 가지신 분이라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년 다음 기회에 이게 아니라 플랜 B로 가야 돼. 중견 찾아야 돼. 중견 기업.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으나 돈 주니까 할만한 직업, 여기 찾아야 됩니다. 근데 걔도 안 된다? 그럼 플랜 C 가야 됩니다. 진짜 돈만 받고 하는 직업. 경력을 쌓아야 돼요. 쉬면 안 돼. 진짜로 중간에 쉬어버리면 본인은 좀 쉬면서 힐링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선 그런 사람들 경쟁자 없으면 뽑을 수도 있는데 여튼간에 지원자 중에 경쟁이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후순위로 밀려요. 특별한 사유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특히 물류 쪽, 배달 쪽 업무 많이 하신 분들은, 특히나 학부생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짧게 단기간이면 모르겠지만 몇 년 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일단 기피해요. 기피. 그런 사람 뽑으려면 암묵적 조건이 당신의 나이를 불문하고, 예를 들어 당신이 34살인데 경력 없이 회사 들어온 신입 26, 28이랑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냐, 이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 그게 안 되면은 솔직히 회사에서 뽑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그 얘기해요. 다 말을 듣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는 2년 이상 하지 마라. 학교 다니는 중에 학교 졸업 후에 이유 없이 쉬지 마라. 대기업, 가고 싶은 대기업, 공기업 목표로 움직이되 당해에 최선을 다하고 안 됐을 시 플랜 B, 그것도 안 되면 플랜 C, 그것도 안 되면 플랜 D. 자존심이고 뭐가 없다. 무조건 일은 해야 된다. 경력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약 1% 정도 알아먹습니다. 1% 정도가 이해하고 나머지는 뭘 알아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건지 죄송해요 하면서. 그 정도인데 진짜 학부생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다. 학교 후배들한테.
몇 년 전에 학교에 있을 때는 열심히 얘기하고 다녔는데 요새는 얘기 잘 안 해요. 회사 얘기도 하고. 요새는 회사 후임, 그리고 학교 후배들 아니고 이제 사회 후배들이죠. 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경력 쌓아서 딴 데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여기보다 더 준비를 해서 나가야지. 여기서 수평이동해서 딴 회사 가면 그 회사에서 너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하죠. 또 이것도 또 가스라이팅 한다고 욕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현실이 그렇거든요. 힘들어. 날씨도 습하고 하니까 더 뭔가 힘든 듯 하네요. 이런 얘기를 왜 했지 근데 무의식 중에 무슨 얘기라도 하겠다는 일념으로 얘기를 해버렸네. 근데 괜찮아요. 이 1시간짜리 영상을 보는 사람은 극히 드무니까요. 제 영상의 평균 시청 시간은 약 7초에서 한 30초 사이랍니다. 그래서 1시간짜리는 중간에 뚝 끊어서 들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혼자만의 공연물을 외우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푸고 언젠가 오는 10년 뒤에 이 영상을 스스로 보면서 이 당시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들아, 딸아,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와, 걷는 것도 힘든데 저분은 뛰기까지 하시네. 대단하시다. 그래서 회사 후배들한테 노력 많이 하라고 해요. 회사 안에서 만족하고 다니면 3년 뒤에 망한다. 여튼간에 석박사들은 시간당 인건비인 알바 기준이 아니고 결과나 성과로 내는 결과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결과물이 뜻대로 안 나왔을 때도 자기 반성이라는 게 되고, 내가 다음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은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것도 아니고 고쳐지지도 않고요. 그런 성향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고요.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주변에 가까이에 포섭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삶에 대한 계획이 있고 뭔가 노력하고 준비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지켜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혹여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자빠질 때가 있긴 하는데 이 사람들을 지켜줘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지 저는 된다고 봐요.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못 지켜주면 아무도 진취적으로 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하다가 실수했다 자빠지면 다 내칠 텐데 그런 위험 부담을 누가 가지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 동백역인가? 초당역인가? 초당역이네요. 개구리가 열심히 엥. 야, 여기 개구리가 살고 있었구나. 청개구리인가 두꺼비인가.
저 거기 못 뛰어가겠다. 힘들어서. 파란불인데 못 뛰어가겠어. 힘들어요. 다리 얼어람. 여기까지 끝.